자, 이제 납세 의무에 대해서 봅시다. 내용이 어렵고 그렇진 않죠. 그냥 어떤 거였구나, 뭐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납세 의무를 가지고 보면 이 납세 의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둘로 나눠요. 이 거주자, 비거주자를 둘로 나누는 기준은 우리가 주소나 고소를 183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둘의 기준은 우리나라 사람이다, 외국 사람이다가 아니고 이 주소지는 주된 소재지고 거소지는 머물러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고 있으면 거주자로 보는 거고 183일 미만 거주하고 있으면 비거주자로 보는 거예요. 그럼 거주자, 비거주자의 기준은 뭐냐면 거주자는 국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고 국내 원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만 과세를 하는 기준인 거예요. 거주자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든 외국에서 돈을 벌든 전부 다 합산을 해서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고 비거주자면 우리나라에서만 번 걸 세금 낸다 그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다 외국 사람이다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위에 다니다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 있죠. 그분들이 뭐 F4나 뭐 H2였나 뭐 그런 비자를 받으려면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 출입국 관리소에서 그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간 근로하기로 한 근로계약서면 1년, 2년, 몇 년짜리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분들은 거주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자 의제가 되어서 우리처럼 똑같이 외국에서 번 것도 세금을 다 내는 거예요. 우리들은 거주자잖아. 그죠? 근데 뭐 스포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이 사람들은 알 거예요. 뭐 손흥민이라든지 류현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영국이나 미국 갈 때 183일 이내에 있으려고 간 게 아니죠. 걔네도 언제 간지 기억도 안 나요. 어쩌다 한 번씩 우리나라에 오고 거기에 살죠. 그럼 걔네들이 공놀이를 해가지고 돈 버는 거는 우리나라에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에 냈잖아. 영국 손흥민은 영국에 세금 내는 거고 류현진은 어디죠? 어디 있죠? 토론토? 아무튼 캐나다? 그 나라에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근데 걔네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CF 찍고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것도 있잖아. 옛날에 류현진 라면 먹고도 돈 벌고 그랬죠. 그런 거는 그 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소지 가지고 가는데 옛날 몇 년 전은 1년이었는데 이거 이제 절반으로 이제 183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이제 1년이었다가 기준을 183일로 바꿔가지고 이 날짜 가지고도 가끔씩은 이런 문제에 장난을 쳐요. 그래서 기준이 6개월이죠. 366일 반으로 하면 183일이잖아. 이렇게 기준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서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과세기간이라는 것 얘는 원칙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에요. 예외는 출생, 사망, 이민이에요. 출생하면 태어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망하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이민하면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이것만 예외고 나머지는 그냥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자, 참고로 퇴사나 폐업은 과세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 다니다가 그만뒀다고 해서 돈 안 벌어들이는 거 아니죠.
그럼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내가 사업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나의 과세기간이 끊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 내 퇴사하거나 폐업했다고 해서 그날까지가 과세기간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죠? 이런 표현은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폐업했다고 해서 끝났다고 하는 건 사업 안 돼서 폐업하고 죽어야 돼요. 정말 안 좋은 표현이지만 아닌 이상은 과세기간 안 끊긴다는 이야기예요. 과세기간은 내가 뭐라든 간에 살아있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교재의 납세지는 우리 그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을 따라갔죠. 그래서 이 앞에 제가 들었던 예로 그 부가가치세는 강남세무서에 낼 거라 그랬잖아요. 사업장이 강남에 있으면 그런데 소득세법은 우리 사업자의 주소지를 따라가요. 주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 주소가 되어 있는 곳에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 안 내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할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사업장이 있는 곳에 세무서장이 연락이 올 거고 그래서 이건 세법마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된 소유지 없으면 머물러 있는 장소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비거주자의 납세지라고 적혀 있는데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얼마 안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사업장 소재지나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돈을 지급하는 사업자의 국내 원천 발생한 장소 있죠. 그 앞에 말했던 손흥민이나 유현진 같은 경우 CF 찍었을 때 CF 찍은 곳 그 사업 원천이 발생한 곳 CF 찍은 곳에 그 방송국에서 세금 그 납세지로 봐서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소득세 계산 구조로 갈게요. 자,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는 이제 쓰는 용어에서 자, 용어 중에 수입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전에 제가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게 있는데 수입 금액은 얘는 수익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익이 아니에요. 필요 경비라고 하는 거는 비용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소득 금액이 이익하고 비슷한 거예요.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비슷하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수익 금액, 소득 금액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 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회계 때 이런 이야기 했죠. 수익하고 이익의 차이가 뭐냐고. 이제는 여러분들 수익하고 이익의 차이를 완벽하게 구분하시는데 이거 공부하기 전에 그런 생각 안 하고 산 적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수익 금액하고 소득 금액하고도 다른 거예요. 수익 금액은 수익의 개념인 거고 사업을 하는 사람 치면은 매출이에요. 수익 금액은. 근데 그게 번 돈 아니잖아. 전부 다. 가게세도 내고 뭐 전부 다 내야 되겠죠. 그리고 원재료도 사오고 그게 필요경비예요. 직원들 월급도 주고 다 필요경비 빼면 내가 얼마 벌었다 가게 하면 사장님 월급이 소득이 나오겠죠. 그게 소득 금액인 거예요. 그럼 이 계산 구조를 보면 그래서 총 수익 금액에 필요 경비를 빼면 소득 금액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제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안 하겠다고 공제 빼주겠다는 게 있어요. 이 돈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안 할게 라고 하는 돈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제가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이라고 했죠. 그럼 세율을 부과하기 전에 빼는 게 소득 공제라는 거예요. 세율 부과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 돈은 세금 부과 안 할게. 그게 소득 공제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 공제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세액 공제는 세금에서 빼줄게라는 거고 소득 공제는 이 돈에 대해서 세율을 부과 안 할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높은 세금 구간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소득 공제가 유리한 거예요. 높은 세율을 안 맞을 거니까. 그럼 자,
지금 저와 같이 여러분하고 공부할 건 당분간 이 아래쪽이 아니고 당분간 오늘 이야기 주로 할 거는 이 과세 표준으로 가기 위한 금액을 볼 건데,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게 세율을 부과할 거죠. 소득세 세율을 부과할 거예요. 그러면 이 과세 표준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있죠. 필요경비라든지 아니면 소득공제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세금을 부과 안 할 돈들을 뺄 거예요. 내가 번 게 아닌 돈들이 있죠. 그런 걸 빼야지 일단 소득 금액이 나오고 소득 공제가 될 건데,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거는 뭐냐면 일단 소득 금액을 구해낼 거예요. 소득 금액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277페이지를 참고로 하면서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걸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종합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종합소득은 8가지로 해서 먼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개의 소득을 전부 다 합산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 6개의 소득을 전부 다 합산을 하는데, 이 6개의 소득은 세금을 부과할 대상 금액은 아니에요. 얘는. 그럼 예를 들면 사업소득이라는 애는 총 매출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근로소득은 연간 총급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매출액이나 총급여가 세금 부과의 대상 금액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세금 부과하지 않을 금액들을 빼나가는 걸 할 건데, 자, 보면 첫 번째 이자소득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이자소득은 소득에서 우리가 비과세가 있다면 비과세는 국가가 세금을 부과 안 하겠다는 금액인 거예요. 비과세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니까 내가 이자 총 받은 것 중에서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건 빼야 되겠죠. 지금 세금 부과의 대상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 이미 세금 다 내고 끝난 거 있죠. 그걸 분리과세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분리과세 쓰면 분리과세 빼는 거, 이미 세금 냈으니까 또 세율 곱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세금 낸 거죠. 그래서 이 분리과세를 빼고, 필요경비가 있다면 필요경비를 빼면 이자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자소득 금액이. 또 배당소득에서도 비과세가 있으면 비과세를 빼고, 분리과세가 있으면 분리과세를 빼고, 필요경비가 있으면 필요경비를 빼는데, 배당가산세 있으면 얘를 더해주면 배당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에서 참고를 좀 보이게 위쪽에다 쓸게요. 우리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불러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이 이자를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자 받을 때에 필요경비가 있나요? 필요경비 얼마 들어가죠? 이자를 받았으면 10만원에 이자 받았으면 그 이자 받은 거지, 거기에 경비 얼마 들어갔으니까 빼자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요. 또 배당소득도 배당을 받는데
배당금에 나의 필요경비가 들어갈까요? 말이 안 되죠. 그냥 순수한 돈이 생뚱 생긴 거잖아요. 이번에 삼성 주식 가지고 계신 분 특별 배당 받았을 때 경비 있었나요? 없었죠. 받은 사람들 주위 보니까 배 아파서 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얘도 그렇죠. 이 말은 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금융소득은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소득이라는 거예요. 금융소득은. 그럼 이 그로스비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자, 얘는 생각보다 많이 궁금해하더라고. 자, 배당 가산세액인데 자,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이 A 회사의 주주예요. A 회사의 주주. 이 A 회사가 이익이 100이 나왔어요. 나는 이 회사의 주주인데 지분율이 20%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익이 100이 나왔으면 배당을 얼마 받을 수 있죠? 100인데 전부 다 배당한다면 20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나요? 이익이 100이니까 근데 지분율이 20%면 100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자, A 회사가 이익이 100이 나왔는데 법인세가 80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법인세 차감 순이익이 80이 남았죠. 그러면 두 번째 배당을 얼마 받게 되죠? 법인세 내고 나면 죄송해요. 법인세가 20이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16을 받게 되겠죠. 법인세 안 낸다면 20을 받는데 법인세 내고 나면 80밖에 안 남아서 16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셨나요? 이해갔죠? 그럼 지금 여러분이 배당을 16을 받으면 세금 떼인 거예요? 세금 안 떼인 거예요? 16을 받으면 세금 떼인 돈을 받은 거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16을 받으면 세금 떼인 돈을 받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배당소득이라고 또 세금 부과하면 이중과세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내가 20을 받았으면 세금 내도 돼. 20을 받았으면. 그런데 세금 떼어가지고 나는 16을 받았는데 또 돈 벌었다고 세금 내래. 그러면 이중과세가 되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할 때 법인세 단계에서 20%일 수 있지만 나는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면 얘를 다시 그로스업이라 해서 4를 더해 줄 거예요. 소득세 계산할 때. 그래서 20을 받은 걸로 만들어서 나의 소득세율로 계산되도록 하고 나중에 얘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배당세액 공제라고 해서 얘를 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야 될 세율로 계산하게 하고 저 4원을 다시 도로 빼버리는 방식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부과되는 방식을 구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그로스업이라는 건 일단 더해서 이 세금이 안 떼인 것처럼 20으로 만들었다가 계산 다 해놓고 나중에 빼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중과세가 안 되고 한 번 과세한 걸로 들어갈 거니까
이 방식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이었던 거야. 아니면 15였던 거예요. 15. 그러면 나중에 다시 20을 빼면은 4는 줄어들겠죠. 5가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했다가 나중에 다시 빼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는 계산으로 하게. 자, 이게 그런 거다. 자, 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궁금해. 이상이 말 안 하면 궁금해 하는데 말하고 나면 필요 없는 거네 하고 궁금해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룹수업이 뭔지 설명드린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사업소득을 볼게요. 사업소득에서 비과세가 있다면 비과세를 빼고, 분리과세가 있다면 분리과세를 빼고, 필요경비가 있다면 필요경비를 빼면 사업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업소득 가지고 좀 더 볼게요. 사업소득. 자, 사업소득을 가지고 보면, 자, 사업소득은 우리 두 가지로 나눠줘요. 우리 실무에서는 사업장이 있는 사업소득자와 사업장이 없는 사업소득자로 사업소득은 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가게나 사무실 같은 걸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는 건 다른 말 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다란 이야기고, 사업장이 없다는 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소득자다 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야기 편하게 말하면 여러분은 옷가게를 하고 있다고 볼게요. 아니면 옷이나 장난감 가게를 하고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그 사무실 사업장이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겠죠. 그럼 사업장이 있는 여러분은 사업소득자가 되는데, 그 가게에서 돈을 벌면 저는 계속적 반복적 인적 영역을 공급하는 사업소득자예요. 이 학원에 수업하는 거. 근데 저는 사업장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인적 영역인 제가 사업자인 거고, 그리고 저는 제 주민등록번호를 신고하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으로 팔아서 돈을 벌어도 사업소득이고, 제가 수업을 해서 돈을 받아도 사업소득인 거예요. 그럼 둘 다 사업소득인데 두 가지 형태가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형태의 큰 차이가 뭐냐면, 저는 강의료를 학원에서 지급을 하죠. 강의료를 학원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한테 강의료를 지급하는 자가 있으니까 저한테 원천징수를 3.3%를 할 거예요. 3%인데 지방소득세 때문에 3.3%를 이제 원천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납부나 혹은 환급을 받게 돼요. 내가 실제 낼 것보다 많이 떼었으면 돌려받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사업장이 있는, 자, 여러분이 장난감을 판다고 볼게요. 자, 장난감 한 개를 여러분이 사올 때 10만원에 사왔어요. 여러분이 그 장난감을 30만원에 팔았어요. 20만원 남겼죠? 그 20만원을 누가 준 건가요? 소비자 말고. 소비자는 30만원 줘야 되고, 세금 빼고 주는 소비자가 어디 있어? 맞죠? 그러면 자, 그 30만원을 여러분은 지금 그 장난감을 10만원에 사온 걸 30만원에 팔면 20만원을 남기는 거고, 25만원에 팔면 15만원을 남기는 거죠. 근데 그 지금 30만원 판다, 25만원 판다고도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잖아. 부가가치를 여러분이 창출하는데 그걸 누가 지급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장이 있는 자는 원천징수가 없어요.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까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겠죠. 내가 번 돈을 만들고 있는 거지 남이 나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납부할 일밖에 없어요. 낸 게 없기 때문에 환급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방금 20만원 남겼으면 20만원 남긴 거에 대한 세금 내야지. 세금 낸 적 없잖아. 근데 저는 20만원 받으면서 3.3% 떼인 돈을 받을 거예요. 그럼 난 세금을 냈죠. 그런데 얼마 내야 될지 계산하면 돌려받을 수도 있고 내가 더 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업장이 있는 자는 납부할 일밖에 없지 떼인 적이 없으니까 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무사 사무실 일하면 개인 사업자분들 중에 잘 모르는 분들이 자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종합소득 신고하면 같은 사업소득인데 돌려받는다는데 나는 왜 내기만 하냐고 가게 하시는 사장님들이 그런 말 엄청 많이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창의력으로 방금 제가 말한 걸 어떻게 전화로 설명할 수 있을지, 좋게 설명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떼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몰라요.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지금 저하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 창출을 본인이 했죠 라고 말해도 이해하지만 그 사장님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뭐 지급자가 있니 없니 그 말도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이 슬기롭게 잘 설명해 주면 돼요. 근데 자, 그럼 여기에서 볼게요. 사업소득은 일단 무조건, 자, 이 사업소득은 그래서 얘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죠. 작년에 여러분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면 올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 이 사람은 세금 낸 적이 없으니까, 원천징수 당한 적이 없으니까 분리과세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고, 3.3%에도 이걸로 세금 끝내는 게 아니라 꼭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 말은 곧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는 소득이라는 거예요.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소득이다 그 이야기예요. 얘는 구조를 알면 당연한 이야기죠. 분리과세 이야기하려면 원천징수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원천징수 당하는 게 없고, 사업장 있는 사람은, 사업장이 없는 사람은 이 세금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종합소득 신고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분리과세가 성립이 안 되죠. 제가 백수인데 1년 동안 로또 1등 당첨 한 번만 된 거예요. 행복하겠다, 그죠? 그러면 저는 종합소득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그거밖에 소득 없잖아. 그러면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는 소득인 거예요. 분리과세가. 자, 다음 근로소득 총급여는 비과세가 있으면 빼고 분리과세가 있으면 뺄 거예요. 월급의 비과세 대상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저와 같이 공부할 거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아요. 월급 받는데 필요경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전혀 안 들어가나요? 또 그건 아닌 것 같죠. 근데 얼마 들어가냐고 말하면 또 말하기가 적절하진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비전공자였던 분들이 지금 이쪽 관련해서 지금 이걸 공부해서 이쪽 관련 일을 하면 지금 이 공부하는 것도 필요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기회비용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소득세법에 대해서 이건 좀 학문적 이야기인데 맹점이 뭐냐면 필요경비가 지출되는 시점과 소득이 창출되는 시점에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들은 전부 다 세금을 빨리 걷어야 돼서 1년치를 꼭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5년치를 합산을 했어요. 그런 제도로 나라마다, 일본도 좀 다른 영국하고 비슷한 제도를 쓰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필요경비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세금 계산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면 너가 입장 당연히 못 할 거야. 그래서 일정 요율표를 정해서
그냥 근로소득 공제를 해줄게. 그래서 너가 얼마 벌었으면 그 번 돈의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가 필요기입니다. 인정해줄게. 몇 퍼센트가 필요기입니다. 인정해줄게. 이런 근로소득 공제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게 편할 수도 있어. 영국처럼 5년치의 과거에 지금 올해 얼마 벌었는데 이걸 벌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던 돈하고 그걸 갖다가 합산해가지고 입증해가지고 세금 빼는 그런 것보다 이게 훨씬 낫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 자, 연금소득도 비과세가 있으면 빼고 분리과세가 있으면 빼고. 자, 그럼 연금 받는데 필요경비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국민연금 떼이고 있죠? 떼인다면 안 되죠. 납부하고 있으시죠? 그죠? 저도 엄청 내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다 돌아왔을 때 국민연금 날라오길래 연금공단에 전해가지고 백수인데 뭐 월급 하니 뭐니 하면서 막 싸워서 이제 좀 안 내게 하다가 이제 소득이 좀 잡히고 하니까 2년 뒤에 전화 와가지고 처음에 싸우다가 자기가 소득 잡힌 거 확인했대.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제일 작게 낸 거 얼마예요? 막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여러분들 이상하게 안 내고 싶죠? 왜 안 내고 싶어? 생각해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 돈이 지금 나의 기회비용을 날리잖아요. 그럼 나한테는 지금 필요경비가 있긴 한데 입증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연금도 연금소득공제라는 걸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연금소득 금액이 돼요. 이 연금 벌 때마다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저는 어머니를 믿고 삼성화재에 개인연금도 이미 하나는 다 끝났고, 옛날에는 이제 10몇 년짜리 뭐 20년짜리 뭐 이런 거 납부하면 이제 언제부터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길게 돼 있죠. 그래서 또 집어넣고 하면서 저는 국민연금을 안 받을래, 삼성화재만 망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였어요. 어머니 때 어쩔 수 없이 내고 있었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국민연금도 받고 그것도 받는데 정말 오래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연금 중에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건 국민연금이라고. 그러면 국민연금을 더 냈지. 국민연금을 더 내려면 낼 수 있어요. 더 내고 싶으면 전화하면 아이고 예 하고 많이 떼가요. 그럼 내가 삼성화재 안 넣고 국민연금에 넣지. 그죠?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제일 좋대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 다음. 기타 소득은 비과세가 있으면 빼고 분리과세가 있으면 빼고, 그리고 기타 소득에도 필요경비가 있겠죠.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종합소득 있는 곳에서 자,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게, 자, 이쪽에 소득이라고 적혀 있는 애들이 있죠. 소득이라고 적혀 있는 얘네들하고 소득 금액이라고 적혀 있는 애들하고 얘 둘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소득이라는 표현하고 소득 금액이라는 표현하고는 완전히 다른 표현이죠. 그럼 이 소득에서 소득 금액으로 가는 이유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돈들을 뺀 돈이 소득 금액인 거예요. 그런데 세법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도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소득은 세금에서는 소득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득 금액.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업이 안 돼가지고 2천만 원 벌었어. 그런데
TV에서 소득금액 1,000만원 이하인 사람한테 넣어준대. 아, 내 이야기 아니네. 2천 벌어도 힘든데. 그거 아니에요. 2천 벌었다고 생각했으면 그걸 소득금액으로 환산해서 보면 1,000만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뉴스에서 나오는 그 돈은 소득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득금액을. 그래서 이 소득금액을 가지고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출 받을 때도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걸 떼는 거예요. 근데 세금 작게 내려고 필요금액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 5천 번 사람도 한 1,000만원대 1,000만원으로 다 만들어요. 사실 안 좋은 이야기지만 국세청이 들으면 누가 그럼 잡으러 올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소득금액하고는 완전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실기할 때 필요한 게 이 소득금액이 필요해서 지금 한 거예요. 얘는 지금 실기한테 아주 필요해서 오늘 제가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죠. 얘. 우리는 이 소득금액을 가지고 나도 중요하긴 한데 내 돈 가지고 내 가족이 먹고 산다라고 따질 거예요. 내가 부양하는 사람이다. 부양한다는 건 내 돈으로 먹고 살아야지 부양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쓴 돈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건데 그 기준도 그 사람이 그럼 내가 부양한다는 내 자녀가 얼마 버는지를 따질 때 소득금액을 따질 거예요. 그럼 소득을 준다면 소득금액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복권 당첨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거죠. 복권 당첨이 사업소득이면 좀 부러워서 그 사람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기타 소득이에요. 그럼 4억을 벌었어요. 그럼 기타 소득은 4억인데 기타 소득은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라 그랬죠. 그럼 4억을 벌었지만 분리과세 4억 빼면 기타 소득 금액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정년퇴직하고 돈을 안 벌고 계신데 그런데 복권 당첨됐다는 거야. 그럼 아버지는 내가 부양하는 거로 벌 거냐? 아버지는 소득 금액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부양하는 사람으로 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리과세는 소득금액 종합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은 안 들어간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서 저와 같이 이제 얘네들을 볼 거예요. 얘네들 분리과세 부분하고 필요경비 부분들을 보는 이유가 소득금액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것 말고 이제 우리 또 두 개가 더 있었죠. 분류과세. 분류과세 소득이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이 있는데 이 퇴직소득에도 원래 비과세가 있고 분리과세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공제가 있어요. 장기 근속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퇴직소득 금액이 있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세금을 내게 돼요. 퇴직금에 대해서 세금 떼고 돈 받을 거예요. 양도소득도 비과세가 있고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런 이야기 하죠. 분리과세가 있고 얘도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어요. 빼면 양도소득 금액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참고로 종합소득이라고 하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더한 건데 이렇게 얘네들을 더한 건데 그럼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건 이자소득 금액, 배당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 연금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 자, 이 말은 이해가시죠? 종합소득은 소득들을 더한 거고 종합소득 금액은 얘네들을 다 더한 거죠. 그럼 자, 우리가 시험에서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우리 시험 챕터 아니에요. 세무국가도 시험 챕터 아니에요.
실체도 아닌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할 때 부양가족 소득 금액 계산을 할 때 그때 종합소득 금액 더하기 퇴직 소득 금액 더하기 양도소득 금액을 할 건데 이 금액들이 연 1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 걸로 본다라는 이 말은 내가 부양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돈 100만 원이 총 안 되면 그럼 퇴직, 양도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겠죠. 아버지가 평생 일 안 하시다가 집하고 양도소득세 있으면 그 해는 내가 부양하는 게 아니야. 그 해만. 양도소득이 소득금액이 발생한 그 해만.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어릴 때에 2배 4근 연기로 순서대로 외웠었어요. 교수님도 그렇게 불렀고. 근데 사실 저는 2배 부 4근 연기로 외웠던 이유가 옛날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소로 들어갔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2배 4근 연기 순서로 되었는데 근데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라고 왜 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종합소득 신고할 때 보면 부동산 임대 소득 따로 빼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사업소득으로 빼면 어차피 그건데 근데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2배 4근 연기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하세요. 그럼 나중에 이론 위에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2배 4근 연기 이게 종합소득 6가지다. 그럼 어떤 걸 이자소득이라고 하고 어떤 걸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라고 하면서 어떤 게 비과세고 어떤 게 분리과세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또 저만 궁금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얘네들 지금의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는 뒤에 우리 부양가족 명세라든지 기본공제라든지 연말정산을 위해서 얘네들을 제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근로소득만 뒤쪽에 따로 해서 우리가 급여명세서 작성할 때에 과세, 비과세, 분리과세를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또 얘만 따로 왜 급여명세서가 전부 다 세금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 부과하는 금액이 있고 비과세 금액이 있어요. 그걸 정리해 가지고 세팅을 해서 실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뭔지 근로소득만 빼고 먼저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근로소득 보고 그렇게 순서대로 갈게요. 자, 우리 쉬었다가 이제 280페이지를 볼 거예요. 쉬었다 합시다.